오늘이 2023년 8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제224차 화요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집회는 2014년 10월 14일부터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오나 또는 겨울에 눈이 억수로 쏟아지나 언제든지 하루도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매주 북한인권법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어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224차 화요집회를 또 시작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화요집회를 시작 224차를 이 자리에서 하는 제목은 뭐냐? 바로 북한인권법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아시다시피 2016년 3월 3일 개정돼서 9월 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그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않고 따라서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8월 29일이니까 오는 9월 4일이면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7주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화요집회 224차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8월 25일 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제6회 북한인권상을 수상하신 이민복 대북 통선단장이 오셨고 또 이 김은 목사님이 또 오셨습니다. 또 오린모 대표인 오봉서 총장도 오셨습니다. 우리 화요집회는 2014년 10월 14일부터 제1회를 시작을 해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또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화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같이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더라도 쉬지 않고 화요집회를 열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24차를 국회 앞에서 연 이유는 바로 오는 9월 4일이 북한인권법 시행 7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이 지금 사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문화가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당목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추천하지 않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힘당에서 자당목 5명을 추천했는데 이 사람들을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재단이 구성이 안 되고 따라서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상집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서 한미일 정상이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의하면은 북한인권 개선과 함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고 획기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또 그 전날 17일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을 2017년 이후 6년 만에 최초로 열고 공개 도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예상을 깨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가 공감대가 확고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자당목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것은 반인권적인 행태로서 규탄되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8월 25일 날 제6회 북한인권상을 수상하신
우리 이민복 대북풍선의 원조입니다. 대북풍선 단장인 이인복 단장이 오셨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북한 동포들이 권리를 위해서 네. 이렇게 애써주신 여기 오신 분들과 그동안 많은 관심 있는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동적이며 이러한 정성과 열정이 하늘에 닿아서 반드시 북한인권재단이 형성돼서 북한 동포들이 인권이 보장되는 그러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정부의 방침이 제가 1992년 7월 6일 날 모스크바 대사관에 들어갔는데 탈북자들을 다 받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를 통해서 북한 당국과 잘 보여가지고 그때 핵무기를 시도하는 북한의 행동을 소위 정부간끼리 신뢰를 보장해서 중지시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핵무기 다 완성됐고 법제화돼서 공격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북한 동포의 인권을 희생시켜가지고 정치가들의 아부해가지고 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30년 역사로 보여줬습니다. 인권은 정치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유한 인간의 권리, 이건 정치에 상관없이 원칙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종일관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인식을 바로 가진 여기에 모인 분들이 가장 선각자이며 이 선각자들에 의해서 반드시 북한 인권재단 인권법이 통과돼서 북한 동포의 희망의 생명의 및 인권이 쟁취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북한 자유연합의 부회장을 맡고 있고 한국에서는 귀한 한인연합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희문 목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타국의 인권 상황이 열악할 때 그것을 같이 동조하는 게 그게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소위 좌파라고 하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들의 전유물이 인권인데 이상하게도 이 인간들은 수십 년 동안에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무관심입니다. 미국에서는 북한의 동포들이 2,500만 북한 동포들이 인권 유리를 당하고 3대 독재 세습 아래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여야를 막론해서 보수 진보를 막론해서 다 같이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진보라고 하는 이 민주당에서는 장장 11년 동안의 북한 인권법 통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후위인 박지원이라 하는 인간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북한 인권법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정치가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민주당의 특징이 인권인데 왜 북한 정권의 눈치는 보면서 죽어가는 2,500만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끽소리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 했더니 실효 가능성이 없다. 북한 정권하고 대립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당신 자신이 죽는데 가족들이 죽는데 누구 눈치 볼 거 있습니까? 북한 동포들은 남이 나라가 아닙니다. 분단된 우리 조국, 우리 동포 자매들이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나몰라라 하는 게 이게 인간들입니까? 이게 정치인입니까? 입법 활동을 해서 11년 만에 겨우 인권법을 통과시켰으면은 국가에서 국민들이 저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산을 짜놓고 인권재단을 형성해서 활발하게 북한 동포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일하라고 국민이 저들에게 뽑아줬는데
이들은 지난 7년 동안에 또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이런 지랄을 해도 나중에 통일이 되면은 분노한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이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난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정치 권력 다 누리면서 6개월 동안 국회의원 질 안 하면서 월급 따곡따곡 받아먹는 게 이게 국회의원들입니다. 반드시 2,500만 분노한 북한 주민들과 민족과 역사가 이렇게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고 무관심한 이 인간들에게 반드시 단죄를 가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조속히 인권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속히 협력하기를 바라고, 지금으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들 선출하여서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이 실행이 되고 그 세부 사항들이 잘 실행이 돼서 고통당하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개선이 될 때 저들이 지금까지 11년 동안 반대하고 7년 동안 방치했던 저들의 죄를 조금이나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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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에는 오린모 대표인 오봉석 총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린모 대표 오봉석입니다. 오린모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북한 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 모임의 약자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얘기하는데 왜 올바른이라고 얘기했는가? 2005년 전 김문수 국회의원에 의해서 최초로 발의된 북한 인권법은 민주당에서 계속 외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외면하기 어려우니까는 법의 중요한 내용을 비틀고 빼고 엉뚱한 내용을 집어넣고 이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는데, 북한 인권법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만들 때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만들어라, 그런 뜻으로 올바른 북한 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 모임, 이렇게 명명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의 11년 만에 2016년 법이 발효되고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역시 민주당의 꼼수에 넘어가서 법 자체를 사문화시킨 오늘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는 민주당과 야당과 야당이 동시에 북한인권재단을 이사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한쪽에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도 양당의 추천 이사를 모아서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을 해야 되는데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인권법 자체가 완전히 사문화되어 있던 겁니다. 우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가 나름대로 우려를 하면서 그나마 2016년 3월 2일 법이 통과될 때 그래도 잘 운영이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역시나였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11년 동안 방해를 했고 엉터리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근거해가지고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인권법은 완전히 책상 속에서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로 버려져 있고 대한민국에서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어떠한 신뢰성 있는 법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러한 기박힌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애써 법을 외면하고 엉터리 법을 만들고 그 엉터리 법에 근거해가지고 북한 인권법을 사문화시켜 저 북한 인권 정말 말살하는 민주당, 이것이 대한민국 현재의 대한민국 국회
땅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낸 지가 벌써 10년이 가까워 옵니다. 대한민국 북한 인권의 개선에 국민 여러분들 동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희는 오늘 또 나왔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저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수십 년을 계속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폭우 속에서도 마이크를 들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북한 인권법을 제대로 실행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은 이렇게 폭우 속에서 마이크를 드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 인권법은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북한 인권법 통과를 시켜놓고 그 실행을 못하게 민주당에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한테는 현재 목전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인권법입니다. 2016년 3월 2일 통과가 된 법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한 6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2020년 12월 14일에 대북전단 금지법, 이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간단합니다. 북한 인권법이냐 대북전단 금지법이냐, 두 개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될 법입니다. 의학으로 말하면 기량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약이 각자 목적은 있는데 그 약이 합쳐지면 기량작용이라고 해가지고 인체에 큰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걸 의약품적으로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과 그리고 북한 인권법은 기량작용의 법입니다. 두 개 중 하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법이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대북전단 금지법이 없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지금 광주에는 정율성 공원인지 뭔지 이걸 만듭니다. 그래서 광주시장이라는 사람이 이걸 강행하겠다고 그럽니다. 그 명분은 뭐냐? 관광객이 중국에서 많이 온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정율성 동상을 보고, 중국에서 정율성 공원을 보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래 지방의 재정을 도와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관광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정율성 동상보다도, 정율성 공원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모택동 동상을 세우고 모택동 공원을 만들면 중국의 유커들은 아주 물밀듯이 몰려들을 겁니다. 아주 병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는 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꼬락서지를 보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당성, 정통성 어떤 것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저희들 중국에 아주 불종하는 그 자세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일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친일이면 무조건 나쁘고 친일 개념으로 그 프레임을 짜서 얘기하면 넘어가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은 이제 버려 주십시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도 이제는 이 일본을 전향적으로 잘 분석을 해야 하고 그 길을 해야 되고, 또
용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일본은 옛날에 대한민국과 일본이 아닙니다. 개인 GDP가, 개인 소득이 이제 일본을 넘어설 만큼 됐습니다. 언제까지 일본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 그리고 인권, 법치,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옆 일본과 우리는 함께 손잡고 나가야 되는데, 민주당이라는 이 작자들은 일본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상도 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적으로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수 체제, 저것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빨리 3대 세습 체제, 전처주의, 독재주의 체제, 이것이 없어져야만 되는데, 언제까지 공동의 인류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의 자손들이 끝까지 원수지게 만들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되고, 국민 여러분들도 더 이상 민주당의 친일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우리의 문제를 떠났습니다. 세계의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김태훈 회장님, 이렇게 지금까지 투쟁하면서 유엔도 우리들의 업적을 알아줍니다. 우리의 공헌을 알아줍니다. 안보리에서도 우리의 활동을, 우리의 이렇게 피 맺히는 절규를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면 서울 평화색에 빛나는 수잔 솔티가 우리들과 함께 손을 잡고 북한 인권 주장을 거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북한 인권은 우리의 단순한 인권 운동만이 아닙니다. 북한 인권은 우리의 거대한 비대칭 무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무기는 생화학 무기, 핵탄두, 미사일, SLBM, 이것이 저들의 비대칭 무기라 한다면 우리에는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가, 비대칭 무기가 있으니 이름하여 북한 인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더 이상 민주당의 가만히설에 속지를 말고 우리와 함께 손잡고 북한 인권 이 문제 세계적인 이슈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폭우 속에 이렇게 오늘 나와서 열변을 펴주신 우리 사단법인 북한인권, 또 오링모 임원님들, 우리 이문 목사님, 김일조 장로님, 오봉석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오늘 2023년 8월 29일 거행된 제224차 사회집회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